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뉴스 소리는요? 오랜만에 MBC 100분 토론이 지금 화제인데요. 이 소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128조 1항과 2항의 차이입니다.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이 토지공개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렇습니다. 조문이. 여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하고 끝납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법률로서가 앞에 있잖아요. 제한을 하거나. 법률로서라고 앞에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항. 지금 대통령 개정안 128조의 2항에 올라 있는데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가 받은 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제가 이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다운받은 겁니다. 저도 다운받았는데. 아니 저도 이거 다운받은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직원들이 해갖고 잘못했네 받아준 지금.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그러셨으면 빨리 떼세요 그 간판을. 네, 서로 다운받은 자료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어제 100분 토론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 대통령제냐 책임 총리제냐 뭐 이런 개헌 관련 얘기들에 대해서 쭉 토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개헌 발의안의 이 토지 공개념 부분을 놓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장영수 교수가 제기한 거는 이 해당 조항의 법률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이런 법률 사항이 이제 대목이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예. 유시민 전 장관과 박주민 전 의원은 이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문구가 해당 조항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예.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과 장영수 교수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그럼 그런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오늘 대략의 상황의 얼개들이 좀 나왔는데요. 청와대가 애초에 개헌안을 공개했다가 법제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수정한 바 있다는 거. 이거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아실 겁니다. 방금 인터뷰 나왔던 뭐 선거권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바꿨다는 것을 다 공개를 했었는데요. 예. 나경원 의원과 장영수 교수가 갖고 있던 버전은 이 법제처를 거치기 전에 그 문서의 버전이었던 것이고 수정 이전? 그렇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과 박주민 의원은 이제 최종 버전을 갖고 토론을 한 거죠. 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가 이제 법제처 지적을 수용해서 조문을 고친 사항을 브리핑할 때 이 토지공개념 관련 대목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졸속 개정안이다. 그리고 어떤 도둑 수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오늘 인터넷판에 청와대가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판을 고려해서 개헌안을 몰래 고쳤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했나요? 이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재산권을 제약하는 원칙과 방식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현행 헌법과 개정안에 보면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네, 원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부분에 다시 또 이 법률로서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애초 판단인데 법제처가 그래도 좀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내서 최종안에 반영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지난번에 브리핑할 때 이 대목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변화가 있는 대목만 브리핑한 것이지 이런 수준이 어떤 단순 자구 수정 그리고 표현 변경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브리핑할 필요는 못 느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하여튼간에 토론이라는 것은 최종안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네요. 잠깐의 오해, 착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지난주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경륜 이사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재정 지원 중단이 정치적 압력이었느냐 아니면 연구소의 방만 경영에 대한 개입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륜 이사장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어떤 회계 문제에 대한 해석 차이가 이 사태를 부른 원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 문제 해석 차이?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요? 우리는 한미연구소에 지급하는 약 200억 원의 이 금액을 보조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기부금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상세한 회계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구소 측에도 같은 기준의 보고를 그동안 요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재정 지출에 대한 상세 보고 의무가 없는 그런 기부금의 성격으로 봤기 때문에 뭐 상세한 이 회계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뭐 이런저런 요구, 지적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한미연구소 측은 이것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건 보조금, 기부금, 돈 얘기고
연구소장 교체 문제가 더 핵심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류 이사장은 자신이 취임하고 보고받고 논의한 이런 과정에는 특정인을 교체하라 이런 얘기는 나온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바 없다? 그렇죠. 그동안 청와대도 소장 교체는 핵심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해온 바 있는데요. 또 성경류 이사장은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던 38로스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스스로 이제 운영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앞으로 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또 경제사회 인문 연구회는 이번 사태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회의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해가 있었다면 확실하게 해소를 해서 이런 잡음은 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해인지 아니면 또 한미연구소 측은 또 다른 얘기를 할지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내놨는데 아주 논란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 2022학년도 11월에 수능을 보고 자신의 점수를 확인한 후에 수시 정시의 구분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 이제 1안으로 제시가 됐고요. 예. 또 현재처럼 수시 정시 모집 구분을 유지하는 방안이 2안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 1안이 되면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수시 정시 구분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이외에 또 수능 절대 평가를 도입할지 또는 상대 평가를 유지할지 여부하고 수능 원점수제를 도입할지 이것까지 합쳐서 조합에 따라 총 5개 경우가 도출이 되는 그런 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 안을 갖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수기한 결과가 이제 8월에 나오게 되면 교육부는 이것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회의에 5가지 정도의 시안을 제출한 그런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능은 절대 평가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었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책 내용에 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포함한 것은 사실인데 취임 이후에 이제 국정과제를 결정할 때 이거는 이제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봐서 국정과제에서는 제외한 바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경우에 지금 금수저 전형이다 뭐 이런 비판을 일부에서 받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 이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설명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 할지 말지도 아직 국가교육회의에서 더 논의해달라 그냥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교육부가 이런 안을 내면서 우리는 이런 안을 선호한다 이런 건 없나요? 김상곤 부총리는 특별히 교육부 입장에 반영된 안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언론은 이 1안 즉 이제 수시 정시 통합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 이것을 교육부가 선호한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 2, 3, 4, 5 중에서는 1번이 우선일 테니까.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예. 또 김상곤 부총리는 이거에 대해서 열린 안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요. 교육부가 사실상 현재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좀 펼쳐놓고 국가교육회의로 공을 넘겨버린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 앞두고 뭔가 내부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김상곤 부총리, 교육부, 여당 다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건데요. 어쨌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대로 수기해서 논란을 좀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렵죠. 국가교육회의가 8월까지 결론을 낸다.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켜봅시다. 다음 뉴스요. 오늘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방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한중일 3국회담도 예정돼 있다는 시기를 거론하면서 한일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노다로 외무상은 아베 신조 총리의 메시지를 들고 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접견 직전에 현충원 참배도 하고 좀 관계 개선을 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어떤 거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났죠. 두 장관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현실 인식에서 이제 동의를 했는데 이견도 좀 드러낸 상황이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고노다로 외상이 압박을 강조했지만 강경화 장관은 대화 모멘텀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또 고노다로 외상이 일본인 납치 문제 관련 논의를 북한에 좀 전달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강경화 장관은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의 포괄적 의제 외의 사항을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지 이건 뭐 확언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위안부 합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그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고요. 오는 16일에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고노다로 외상이 반대한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도 있는데 강경화 장관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뭐 고질적인 현안은 각자 자기 말 하는 거고. 어쨌든 북핵 관련해서 관계가 좋아지니까 일본도 급했나 보네요. 그런 자꾸 셈이죠. 한국을 찾아오고 하는 거 보면.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